지금 현대차 공장 안에서 정말 소리 없는 하지만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거의 현대차가 단순히 좋은 자동차를 파는 회사였다면 지금의 현대차는 인류의 노동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려는 거대한 로봇 군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현대차의 야심작 아틀라스 로봇입니다. 최근 로봇 관련 주식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주춤하니까 야 이거 로봇 테마 끝난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주식창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실 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대체 어디를 갔을까요?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중에서도 인류 로봇 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리우는 아틀라스의 심장부로 달려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 CES 2026에서 전격 공개된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거는 예전처럼 연구실에서 백덤블링이나 보여주던 쇼맨십용 로봇이 아닙니다. 이제는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그리고 울산 공장에서 직접 투입되어서 사람 대신 부품을 나르고 조립하는 진짜 산업용 설비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현대차가 앞으로의 100년 미래를 로봇의 통째로 걸겠다는 운명적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이 온 지금 이 시점이 왜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가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제가 아무도 모르는 현대 아틀라스 로봇의 숨겨진 공급망의 비밀과 2026년 폭등이 예견된 핵심 종목 탑5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뒷목을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법이거든요. 현대가 선택한 로봇 제국의 비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기린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제 인사이트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역시나 로봇은 실체 없이 꿈만 먹고 사는 거였나 도망갈 생각부터 하시죠. 하지만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기업의 절박함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을 단 한 대도 공장에 못 들인다 전면전을 선언했죠. 화려한 CES 무대 뒤에서 현대차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노사 갈등, 이게 왜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기회일까요? 현대차가 로봇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노조가 스스로 너무나 잘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려 볼까요? 지금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려면 3교대 인력이 필요하니 사람 한 명 자리에 1년의 인건비만 최소 4억 원이 나가는 셈이죠. 그런데 아틀라스 로봇은 어떨까요? 초기 도입비를 제외하면 1년 유지비가 고작 1,400만 원 수준입니다. 인건비가 무려 10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든다는 소리죠.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비용 격차를 보고도 로봇을 안 쓴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게다가 지금 현대차 국내 공장은 7만 명에 달하는 생산직의 고령화와 구인난이라는 이중고까지 겪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매년 치솟고 노사 갈등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로봇이 단순한 효율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비상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노조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라는 해외 거점부터 아틀라스를 박아놓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싸울 시간에 해외 공장을 먼저 로봇화해서 전 세계 제조 현장의 주도권을 뺏어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시장은 이 갈등을 보고 당장은 악재라고 떠들지만 진짜 큰 손들은 이미 로봇이 가져올 연간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 개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이 거대한 세대 교체의 흐름을 잊지 못한 개미들을 털어내는 마지막 구간일 뿐이죠. 여러분 아직도 노사 갈등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계실 건가요? 현대차가 노조의 반발까지 무릅쓰고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전격 투입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 그 정체가 대체 뭘까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로봇 테마라는 뻔한 단어보다 인류 기술의 끝판왕인 아틀라스와 휴머노이드라는 본질을 먼저 꿰뚫어 봐야 하죠. 오늘 영상 하나면 여러분들께서도 휴머노이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의 디테일한 기술력을 휴머노이드 구조와 엮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우리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목숨을 건 기술적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틀라스 로봇 영상을 보셨
아셨죠? 빼덩블링하고 험한 지형을 사람보다 더 잘 뛰어다닙니다. 이게 단순히 신기한 기계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만 딱 잡고 갈게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3대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종목 검색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인지와 판단입니다.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인간과 똑같은 환경에서 일한다라는 건데요. 이번 양산형 아틀라스는 360도 시야를 확보한 리다 센서와 사람의 촉각보다 예민한 압력 센서를 온몸에 둘렀습니다. 여기에 물리적 AI가 탑재되어 복잡한 공장 라인에서 장애물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이 부품은 휘어지기 쉬우니 30N의 힘으로만 잡아야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구동입니다. 이거는 휴머노이드의 근육이죠. 아틀라스는 무려 56개의 전동식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기존의 유압 방식을 버리고 100% 전동식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더 가벼우면서 사람보다 3배나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50kg짜리 무거운 차체 부품을 번쩍번쩍 들면서도 밀리미터 단위의 정교한 조립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전동식 근육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 운영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틀라스는 작업 중에 배터리가 부족하면 스스로 충전소로 걸어가서 1분 만에 배터리 팩을 교체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숙련공이 탄생한 것이고, 이건 제조 현장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현대가 왜 스마트폰 앱이나 가전 로봇보다 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양산에 목숨을 걸까요? 이 로봇 한 대가 공장에 투입되는 순간 노사 갈등도 구인난도 없는 완벽한 무결점 제조 시스템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현대가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찍어내겠다고 선언한 이유, 이제 아시겠나요? 이거는 단순한 기계 제작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대중화의 선언입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기린경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져올 거대한 부의 파도 맨 앞줄에 서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뻔한 뉴스나 차트 분석 영상에서는 절대 다루지 못하는 현대차 아틀라스의 극비 공급망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현대차의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종착역을 미리 아느냐 모르느냐가 2026년 여러분 계좌의 앞자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아틀라스와 휴머노이드 핵심 겸 리스트, 구체적인 매수 가이드라인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현대가 선택한 아틀라스 로봇 탑5 핵심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본론이자 핵심입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 기업 바로 공개합니다. 현대 로봇 제국의 심장, 실질적인 본체라고 볼 수 있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제가 단순히 현대차 계열사니까 뻔하게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CES 2026에서 정말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현대 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 이 기사의 행간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아틀라스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뛰려면 관절마다 힘을 전달해주는 부품이 필수적이겠죠. 이게 바로 전동식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부품을 누가 독점 공급하기로 했느냐? 바로 현대 모비스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액추에이터가 로봇 전체 제작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무려 60%가 넘습니다. 사실상 로봇이라는 하드웨어의 가치 절반 이상이 이 부품 하나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어떤 회사인가요? 그동안 자동차를 만들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깎던 그 정밀 설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독보적인 제어 기술을 이제 아틀라스의 56개 관절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2028년부터 로봇 파운드리 공장에서 연간 3만 대씩 로봇을 찍어내겠다고 선언을 했죠. 로봇 한 대당 들어가는 수천만 원어치의 액추에이터 매출, 이거를 누가 가져갈까요? 현대모비스가 고스란히 싹 긁어 모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전처럼 단순히 자동차 부품 하나 납품하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부가 가치 수익 구조가 열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죠. 시장은 아직도 모비스를 그냥 자동차 부품사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2026년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로봇 부품사로 재평가받는 역사적인 원년이 될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저할 때 현대차의 그 막대한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종착역을 냉정하게 보셔야 돈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로봇 관절의 자존심 SPG입니다. 여러분들, 아틀라스가 50kg의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면서도 손가락 끝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 엄청난 힘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주는 핵심 부품이 바로 정밀 감속기인데요. 이게 로봇의 관절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동안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회사들이 이 시장을 꽉 쥐고 안 팔면 그만이야 라는 식으로 비싸게 팔아먹어서 우리 기업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SPG가 드디어 일본을 꺾고 정밀 감속기 국산화에 대성공하면서 현대차의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에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 싹 바꿨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왜 SPG한테 노다지냐? 전기로 움직이는 로봇은 기존 유압 방식보다 감속기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현대차가 이제 일본 눈치 안 보고 우리 SPG 부품으로 로봇 군단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그 매출 성장이 얼마나 폭발적이겠느냐.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국내 로봇 대장주들에게도 부품을 납품하며 실력은 이미 세계 수준으로 검증받은 상태입니다. 시장을 아직도 과거의 부품주로 보겠지만 2026년 글로벌 로봇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표준으로 우뚝 설 SPG의 저력을 지금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관절의 가치를 먼저 선점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2026년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현대차 로봇 제국의 소프트웨어 사령탑 현대오토 에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틀라스의 몸뚱아리가 훌륭해도 그거를 조종하는 머리가 나쁘면 그거는 그냥 움직이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현대오토 에버는 현대차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마트 팩토리 2.0의 핵심 엔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수천 대의 아틀라스 로봇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로봇 관제 OS를 독점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비즈니스 모델인지 아시나요? 로봇은 한번 팔리면 끝이지만 시스템은 쓰는 내내 유지 보수와 업데이트 비용을 내야 하는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왜 돈을 많이 버는가? 바로 이런 플랫폼 생태계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차가 조지아 메타플랜트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바꿀 때마다 현대오토에버의 시스템은 혈관처럼 구석구석 깔리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로봇 시스템 통합 매출만 무려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죠. 제조사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선점의 힘입니다. 시장은 당장의 실적만 보지만 2026년 현대차가 그리는 로봇 제국의 진짜 주인은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지은 오토에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대차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플랫폼의 지배력을 읽어낼 줄 알아야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자, 네 번째 기업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K&I 시스템입니다.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전동식으로 바꿨다는데 유압기술 전문인 이 회사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지점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을 깨끗한 연구실에서만 쓸까요? 아니죠. 엄청난 무게를 견디며 수백 킬로그램의 부품을 옮겨야 하는 물류센터, 그리고 거친 건설 현장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여전히 전기 모터보다 유압의 강력한 힘이 압도적으로 필요합니다. 현대차 역시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동식과 유압식 기술을 병행하고 있고 그 핵심 파트너가 바로 K&I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에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직접 공급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본사가 인정한 기술력인데 현대차가 이들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특히 현대차가 추진하는 대형 물류 로봇과 특수 목적 로봇 분야에서 K&I 시스템의 부품은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피지컬 AI니 뭐니 해서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요동치고 있지만 이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현대차 로봇 제국이 완성될 때 가장 험하고 힘든 일을 담당할 로봇들의 심장이 바로 이 회사가 만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껍데기만 화려한 종목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공급 실적으로 증명하는 K&I 시스템, 2026년 현대의 로봇 영토 확장과 함께 가치가 폭발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기업, 현대 로봇 제국의 활용 정점을 찍은 로보티즈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휴머노이드 로봇인가요? 단순히 사람처럼 걷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사람처럼 정교하게 물건을 다루는 섬세한 손이 있어야 진짜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로보티즈는 최근에 자체 개발한 로봇손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이걸 보고 오픈 AI 같은 글로벌 빅테크 공룡들이 같이 한번 해보자 직접 구경하러 왔을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되어 차문을 달거나 미세한 나사를 조여야 하는데 손가락이 둔탁하면 가능할까요? 사람의 촉각보다 더 예민한 센서가 탑재된 로보티즈의 이 그립 기술이 현대 로봇 제국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 제조 현장의 사장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섬세한 노동력입니다. 로보티즈는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물건을 집어올리는 지능형 로봇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쌓아온 만큼 현대차와의 시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을 넘보며 코스닥 로봇 대장주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로보티즈. 2026년 현대가 선언한 휴머노이드 대중화의 가장 큰 수혜는 결국에는 이 정교한 손끝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남들이 겉모양만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로봇이 무엇으로 일을 하는지 그 본질적인 기술에 집중을 하셔야 되죠.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현대차가 설계한 아틀라스 로봇 제국의 거대한 설계도를 저와 함께 그려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장은 언제나 눈앞의 파란불과 화려한 뉴스에 일희일비하지만 진짜 큰 돈은 그 뉴스 뒷면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공급망의 독점력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로봇주 끝났다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와 함께 현대차의 심장을 보셨습니다. 수조 원의 자본이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그리고 로봇선의 가치를 알아냈죠. 이 본질을 꿰뚫어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상위 1%의 투자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 팔아야 하냐? 사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이죠. 아무리 좋은 지식도 내 계좌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탑5 종목 중에서도 현대차의 125조 원 투자금이 가장 먼저 꽂히 최선호주와 구체적인 매수 타점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한 종목명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한 이 기업을 이름만 듣고 따라 사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의 목적은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구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이 흐름을 기준으로 실제로 어떤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 기준은 어디를 보면 되는지는 제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테마마다 종목은 정말 많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살아남는 기업들은 결국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만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린경제 핵심 기업 정리 자료와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기린경제만의 특별한 종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구독을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우리 기린경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린경제 핵심 기업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참고하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